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증명을 했었어요. 증명 과정은 아, 먼저 정의부터 해볼까요? 자, 힘을 줬을 때 질량 있는 물체는 F는 ma, 가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것은 결국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요걸 펼쳐보면 결국 F랑 델타 T를 한쪽으로 몰아서 곱해버리면 어떤 힘을 어떤 시간 동안 받는다라는 것이었고, 이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부르죠. 충격량이라고 부르고, 충격력이라는 것은 F를 말합니다. F를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이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나요? 나는 가르쳤는데 원래 배우는지 모르겠네. 충격력이라고 부르고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달걀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뜨린다. 아니면 뽀송뽀송 쿠션에 떨어뜨린다. 했을 때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다고 한다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이 달걀이 결국 충돌하기 전에는 같은 속도일 거 아니야. 자, 충돌 직전의 속도가 같은 속도일 거란 말이지. 자, 같은 속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달걀은 멈춰요. 같은 속도에서 결국 얘들이 둘 다 멈춘다고. 속도가 0이 된다고. 둘 다 속도가 0이 된다. 자, 이 말은 m 델타 v가 같다라는 말이죠. m 델타 v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두 상황이. 왜냐면 최종 속도가 0이고 충돌 전 속도가 v로 똑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똑같으니 m 델타 v. 자, 이 m 델타 v 값을 우리가 델타 p로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자, 이쪽 델타 V랑, 델타 P랑 이쪽 델타 P가 결국 같다라는 거죠. 델타 V가 같으니까요. 자, 질량도 같은 달걀이었다. 그러면 델타 P도 같고 델타 V도 같다. 자, 근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단 말이지. 시간이 달랐어요. 자, 쿠션에 떨어뜨린 애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이 델타 V가 일어나는데 걸렸던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뜨린 애는 시간이 아주 짧았을 거예요. 자, 달걀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충격력과 충격량 중에 무엇이 달걀을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체는 바로 충격력이 되겠죠. 힘을 많이 주면 깨집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크다고 해서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만큼의 힘을 주면 깨진다.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10뉴턴이 가해졌으면 깨지는 거야. 그런데 이 10뉴턴을 1초 동안 받으면 깨지는데 10뉴턴이라는 것을 10이라는 충격량을 2뉴턴 곱하기 5초 이렇게 받아버리면 결국 2뉴턴만 받은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 깨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 즉 델타 t를 증가시키면 같은 충격량일 때 같은 충격량에 대해서 충격량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결국 F는 작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커지면 F, 충격력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아니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뭔가 이제 멈추거나 할 때, 그때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안전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력을 어떤 시간 동안 다 받았다. 그 양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충격량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고, 이거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F를 외우는 거예요, F를. F가 뭐야? 힘이잖아, 힘. 힘력자니까 당연히 충격력이 되겠죠. F니까 충격력. 어떤 시간 동안 받은 양, 충격량. 선생님 이거 되게 깔렸거든요, 나는. 그래서 선생님은 요 F를 기준으로 외웠어요. F가 힘이니까 충격력. 요건 안 헷갈리니까요. 자, MV의 변화가 생겼다. 이만큼을 M이랑 V가 운동 상태를 말해준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탁구공이 있고 농구공이 있어요. 둘 다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저번에 배웠단 말이에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뭔가가 크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탁구공이랑 농구공이 부위가 같은데 이것도 뭔가 운동에 대한 어떤 양인 것 같아. 그런데 질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F 델타 T 값이 M 델타 V 값으로 나타나는 이 양도 하나 정의를 해 놓자. 요걸 하나 정의를 해 놓으면 2분의 MV 제곱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V를 운동량으로 정의를 하고 요걸 델타 P, 즉 그 말은 운동량이 MV로 정의를 해 놓으면 다음 페이지에서의 어떠한 법칙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는 MV입니다. 그리고 P 값이 변했다라고 했으니 이걸 운동량 변화량이라 하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이건 말 자체를 아예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자, 수업 시간에 쌤이 보여줬던 건데 그러면 F 델타 T를 델타 P로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자, 이 말 외우라 했던 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자, A 기준에서 보면 델타 P가 커요. B보다. 그죠? 근데 화약의 이 폭발하는 힘은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델타 T 값이 커졌겠죠. A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B보다 좀 더 긴 포신이 있어갖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동안 힘을 좀 오랫동안 받은 거지. 그래서 힘은 일정한데 델타 T 값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 크기로 보여준다면 F는 크기가 같죠? 그런데 델타 T 값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격량이 달라서 운동량 변화량도 다르다. 그래서 0이었던 속도가 결국 다른 속도 V 값이 될 텐데 델타 P가 크다라는 것은 나중 속도 V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 델타 T가 델타 P 이 공식 또는 요 밑에 있는 글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 보존보다 더 보편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증명도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 충돌 전에 속도들이 V1, V2로 주어졌었는데 충돌하는 동안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마이너스 F를 어떤 시간 동안 받아요.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생겼다. B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주의할 거는 이 F의 크기가 두 개가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델타 T도 같다라는 거야. 자, 작용 반작용입니다, 지금. 자, 작용 반작용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작용 반작용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에너지가 보존되든 안 되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도 에너지 보존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에서는 항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아래 위 식을 더하고 싶다. 그죠? 더해버리면 결국 두 운동량 변화량이 0이다. 그 말은 항상 총 운동량은 일정하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질량 중심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제일 밑에 식을 한번 볼까요? MA는 전체 질량이 라지 M이고 질량 중심의 가속도 값이 요거야, 그지? 이게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을 합친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MV를 미분을 해야 M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미분을 해야 나오는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분 값이 0이다 라는 말은 결국 위에 있는 식이 일정한 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말로 해볼까요?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0이면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0이면 개의 개의 MV 값 우리가 정의했던 모든 P의 합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식에서도 우리가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그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저 질량 중심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운동량 보존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걸 쌤이 운동량 보존 법칙 할 때는 위의 설명으로만 했고 질량 중심식 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말은 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가능하다. 익혀두고 넘어가요. 자, 반발계수. 반발계수의 공식입니다. 이 반발계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먼저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 에너지 보존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자, 그 중에서 E가 0이다라는 것은 이게 0이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나중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나중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쌤이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어떤 교재에서는 뭐 말을 해요. 근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왜냐면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그냥 탄성 충돌이 있으면 뭐 완전이란 말을 쓰면 되겠지만 그건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적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쓰면 안 된다라고 쌤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걸 교재를 쓴 사람은 완전 비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서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냥 탄성 충돌이 또 있는 것처럼 오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야 돼요. 알았죠? 뭐 탄성 충돌인데 완전 탄성 충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뭐 다루지도 않는데 그지? 자, 충돌로 한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성립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의 식을 적어야 돼요. 자,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반발 계수가 충돌이 일어날 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기 지금 1, 2, 3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이 일어나면 이, 이 값이 1보다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의 반발 계수 값을 뭐 우리가 다루진 않는데, 하지만 에너지는 커져버릴 수 있죠. 지금 1, 2, 3에 적힌 이 값에서는,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든 아니면 에너지가 없어지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에너지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폭발하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서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돌이 아니라 분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운동량 보존되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같이 다뤘던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봐요. 같이 봅시다. 이거 수업 중에 쌤이 한번 증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반발 계수를 증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문제로 내준 거죠. 한번 봅시다.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썼을 거고요. 이 식은 적었을 거예요. 자, 이걸 같은 질량에 대해서 속도 성분으로 이렇게 묶어 놓고 뭘 해볼 거냐? 운동 에너지의 그 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질량에 대해서 묶어버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식이 밑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을 대입을 해버려서 나눠버리면 결국 V1 플러스 V1 프라임 값만 남게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밑에 있는 식으로 대입을 하면 결국 V1 플러스 V1 프라임 값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요걸 충돌 전과 충돌 후로 이렇게 묶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요걸 정의를 해보자. 자, 그러면 봅시다. 잠깐만. 이렇게 해서 B1, B1 이쪽으로 가서 B1 이렇게 되고 요걸 나누게 되면 잠깐만 크기가 요 부분에 이렇게 됐는데
아, 그러네요. 자, 봅시다. 자, 요걸 이렇게 나눠버리면 왼쪽은 1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버리는 이 분수꼴이 나왔을 거고, 요걸 정의하기로 반발계수 1로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 2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에 이런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결국 요 반발 계수가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충돌했을 때 결국 이렇게 이런 충돌을 말하는 거죠. 폭발이 아니라 충돌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같을 때에 대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화면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 커질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커져 버린다면 만약에 그 폭발하고 난 뒤에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 버린다. 그러면 결국 최종 E의 크기도 이렇게 1보다 커질 수는 있죠. 요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반발 계수는 결국 우리가 식을 적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충돌 전, 충돌 전 상대 속도, 상대 속도의 절대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값이 그래도 0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계속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충돌 후 상대 속도. 이렇게 이 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빼기 뭐, 뭐 빼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상대 속도의 크기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반발계수식을 더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위치가 좀 바뀌잖아요. 이거 보면 반발계수식을 보면 V1 빼기 V2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V2 빼기 V1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좀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공식을 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였더라? V2 빼기 V1 분의 V1 프라임 V2 프라임이었나? 아닌데 뭐였더라? 막 헷갈리는 거지. 또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V1 빼기 V2 분의 V1 프라임 빼기 V2 프라임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이 공식 자체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렇게 계속 헷갈린다고. 그래서 위치까지 막 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충돌 전 상대 속도의 크기,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봐요. 아래쪽에 분모를 한번 볼까요? 빠른 속도 빼기 느린 속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뒤에서 오는 애가 빨라야 충돌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V의 크기를 보면 당연히 V1이 큽니다. 그래서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이렇게 된 거고 그 말이 결국 상대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했어요. 충돌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졌겠지. 그치?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를 한 거야. 만약에 뒤에 있는 애가 더 빠르다. 그럼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 쫓아가면서 충돌할 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충돌 전 상태 속도의 크기, 충돌 후 상태 속도의 크기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알았지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공식 외우려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왜냐면 의미를 살펴보면 쉽게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충돌 전 상태 속도의 크기 이렇게 항상 크기 값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좀 줄 테니까 풀어봅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V1 값을 알게 되었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델타 K21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첨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자, 나중 운동 에너지 해보면 되지요. 2분의 1 mv 제곱 공식에 넣으면 질량이 4분의 3이 됐잖아요. 질량이 4분의 3m이 됐고, 속도는 3분의 4가 됐지요. 3분의 4 부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 공식에 집어넣으면 결국 3분의 4가 살아남잖아요. 그죠? 3분의 4가 살아남게 되고, 결국 원래의 운동 에너지보다는 3분의 1만큼이 생겼다. 아, 자, 생겼다가 아니라 이만큼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쌤이 구한 이유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Q1을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Q1을 알려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델타 K를 구했던 거고, 그래서 요 값이 델타 K의 3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2차 폭발까지 한번 해볼게요. 2차 폭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자, 1차 폭발 후에도 운동량은 보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한 값이 되는 거야. 즉, 폭발하기 전이랑 뭐 100번 폭발하고 난 뒤나 계속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2차 폭발 전의 운동량도 당연히 계속 1차 폭발 전의 운동량이랑 똑같겠지요. 자, 이때 4분의 3m을 또 4분의 3m만큼 할 거 아니야, 그지? 4분의 3m만큼 또 곱해지게 되면 그러면 4분의 3이 두 번 곱해져서 제곱이 된 거고 그게 새로운 속도 V2가 됩니다. 2차 폭발 후에 질량은 4분의 3의 제곱만큼으로 줄어들고 속도는 어떻게 됐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차 폭발 후에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질량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운동 에너지 공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2분의 1 질량 자체가 3분의 4 제곱에 m이잖아요. 그죠? 이게 두 번째 폭발 후에 남아있는 날아가는 애의 질량이야.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하면 되겠는데 속도의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4 제곱 V5가 V2잖아, 지금. 그지? 여기 아까 전에 구했던 거 이거. V2를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4분의 3이다, 요거. 요거 잘못 적은 거 있다. 자, 요거는 4분의 3m이었어요. 질량이 4분의 3. 그래서 나눠버리면은 결국 4제곱 때문에 여기 3분의 4의 제곱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mv 제곱이 결국 2분의 mv 제곱은 여기 K1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운동 에너지보다 결국 이만큼이 커졌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Q기 때문에 Q를 알기 위해서 요 델타 K 값을 알아야지요. 델타 K 값은요. 첫 번째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랑 두 번째 충돌 후, 폭발 후의 운동 에너지의 이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다.
자, 요거 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걸 굳이 계산을 하지 마세요. 9분의 4. 계산하고 싶을지 몰라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열을 풀 때는 뭐가 곱해졌는지 뭐가 더해졌는지를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계산하고 나올 때마다 계산하고 하면 공비나 그 공차를 바로 알아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그냥 두면 됩니다. 알았지요? 왜냐면 우리는 규칙성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뭐가 계속 더해지는지 또는 뭐가 계속 곱해지는지 이런 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열 번째 폭발을 하면 결국 열이 발생할 텐데 그때까지 발생했었던 모든 열을 다 합쳐야 됩니다. 자, 뒷부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길 바라고. 자, 다 푼 친구들은 쌤이 문제 하나 더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먼저 시작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봐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3차 폭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3차 폭발 봅시다. 이 초기 운동의 에너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처음 1차 폭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2차, 3차, 4차, 5차만 해도 결국 운동량 보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MVO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3차 폭발 후에도 똑같은 운동량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3차 폭발 후에 남아있는 질량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3차 폭발 후에 그 물체의 속도가 V3. V3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 아까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2분의 1, 2분의 1, 질량이 줄었어요. 4분의 3, 세제곱, 세제곱 m이 질량이죠. 속도가 3분의 4 세제곱에 VO를 갖고 있는 게 됐고, 운동 에너지 공식 때문에 이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남는 게 세제곱, 3분의 4 세제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 이만큼 크다. 그래서 결국 델타 K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집어넣으면 두 번째 폭발이랑 첫 번째 폭발의 이 차이를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위에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놔두기 위해서 뭔가 좀 이게 관계가 이제 보이죠? 자, 그렇게 점점 하다 보면 Q3도 알 수가 있는데 요거의 3배다. 결국 3 날리고 적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규칙성이 보인다. 그죠? 규칙성이 보여요. 보이지? 자, Q1이 이만큼의 열이었고, Q2가 이만큼의 열이었고, Q3는 이만큼의 열이야. 이제 등비 수열이 보인다. 그죠? 자, 칸이 좁아서 왼쪽 위에다가 나머지 식을 적을게요. 결국 총 열 에너지라는 것은 Q1에서부터 Q열 10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자, 초기 값이 K입니다. 그래서 K1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빼놓으면 한마디로 1이 되겠죠, 1. 그래서 첫째 항이 1인 등비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등비 수열 배웠니, 안 배웠니? 등비 수열 배웠어, 안 배웠어? 음, 이거 1학년 때 배웠나?
아, 1학년 때. 1학년 언제 배웠지? 1학기 때 배웠나? 2학기 때 배웠나? 아, 2학기 때. 아, 다행이다. 안 배웠으면은 또 수요를 설명할 뻔했네. 자, 요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문제 푸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쌤이 계속 강조했지만 풀이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잘 풀었던 친구든 아니면 잘 못 풀었던 친구든 중요해요. 자, 여기서 지금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잠깐만. 자,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했느냐? 자, 보면, 폭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라고 일부러 힌트 주려고 충돌이라는 말을 좀 섞어서 썼습니다만은, 자, 폭발을 하거나 충돌을 하거나 하면 어쨌든 운동량은 보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폭발이라는 말로 또는 충돌이라는 말로 운동량 보존을 써야겠다. 그래서 1차 폭발할 때 어떻게 운동량이 보존되는지를 적은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나와요. 그리고 말식으로 계속 바꿔볼게요. 요 델타 K 값을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정의한 대로 식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식을 적어보니, 식을 적어보니, 자, 요걸 마지막에 K2제로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에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MVO 제곱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마지막에 표현하라고 한 것이 K0이기 때문에 K0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나온다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요걸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그냥 놔둔 거예요. 자, 놔두면서 K1은 모르니까 요걸 K0로 표현한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호는 남겨두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없애야 돼요. 내가 새로 만든 물리량이잖아. K1이라는 것은. 그래서 K1은 없어져야 되는 양이야. 그래서 식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다듬을 때에 이 풀이 과정이 선생님이 채점하다 보면 정말 제각각이에요. 필요한 양을 남겨두고 필요 없는 양은 이렇게 바꿔줘야 돼. 필요한 양으로 바꿔줘야지. 그지? 이게 문제 풀이의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적은 양이 여기서 물론 뭐 K1이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K1이. 그래서 K1을 속도까지 구했으면 K0로 바꿔야지.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또 식으로 변환됩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3배만큼이 이렇게 발생한다 했으니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Q1이었으니까 Q1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K0로 표현이 되면 된 거지. 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K20도 2분의 1 MV제곱, K21도 2분의 1 MV제곱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호를 남겨두기. 중요합니다, 이게. 자, 2차 폭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여기서 중요했었던 것은 요겁니다, 요거. 자, 2차 폭발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세웠을 텐데, 아마 2차 폭발 전과 2차 폭발 후에 이 운동량 보존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2차 폭발 전 4분의 3m이 결국 충돌을 하잖아. 결국 3분의 4 VO로
자, 첫 번째 충돌하고 난 뒤에 이 물체가 아래쪽 지금 쌤이 그리고 있죠. 이 물체의 운동량을 이렇게 괜히 적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나눠지면은 나눠지면은 당연히 이거랑 같습니다. 하지만 몇 번 충돌을 하든 몇 번 폭발을 하든 제일 처음 제시되었었던 총 운동량, 즉 MVO를 말하는 거예요. 이 MVO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2차 충돌 후에도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차 폭발도 하기 전에 총 운동 에너지나 나중 운동 에너지 몇 번 충돌을 하든 몇 번 폭발을 하든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양이었고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규칙성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수학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는 무슨 능력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이걸 되돌아보지 않잖아? 그럼 이거 수열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열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었다고 잘못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수열을 배웠으면 등비, 등비급수의 합공식은 알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수학적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요 식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등비급수의 이 합공식은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기호를 계속 놔두는 꼴로 계속 놔두는 꼴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지. 이게 수학적인 핵심이 여기서는 이거야, 이거. 문제에서 제시되었었던 기호를 계속 남겨두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을 할 필요 없고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 mv 제곱 공식으로 썼잖아. 2분의 1 mv 제곱 공식으로 썼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여기서도 2분의 1 mv 제곱을 썼을 거야. 2분의 1 mv 제곱을 썼겠지. 쓰느니라고 또, 어? 시간이 들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변화를 한 번 더 하겠지, 그지?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변화를 하겠지.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남겨두는 게 더 복잡해지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 부분에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선생님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이 문제를 더럽혀라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자, 문제를 더럽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요걸 표시를 해야 돼요, 요거를.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초기 속도가 얼마다, 뭐 수치가 나와 있어. 그러면 VO 이렇게 적어 놓고, 시간이 몇 초일 때 하면 T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됐는데, 뭐 말이 있어. 그러면서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를 문제에다가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놓으면 대번에 1번 공식이 떠오른다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등각속도 직선운동 공식 풀 때. 자, 그런 것처럼 문제에 기호를 적어두거나 아니면 나와 있는 문제에 여기에서 요거로 표현하시오라고 했으면 요거를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K2제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기호로만 답을 적어야 되는데, 문제 없는 기호를, 자기가 만든 기호를 계속 답으로 그냥 놔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등장하는 기호들, 정답을 표현할 때 필요했었던 기호들은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서는 K20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나타났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자, 또는 다음 문제를 한번 볼래요? 자, 이 문제를 풀어라고 했습니다. 자, 좀 이따 읽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도 보면 문제에 주어진 기호로 나타내시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가 V랑 그다음에 운동 마찰 계수,
거리, 질량인 거야. 그지? 그지? 얘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다른 기호가 나타났다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호들이 나타났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시간 잠깐 줄게요. 자, 풀었으면 채팅창에 좀 풀었다고 말을 해주고, 시간 조금 지난 뒤에는 쌤이 정답을 올려줄게요. 자, 이 문제는 중력 가속도는 G로 하면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G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써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분리가 일어날 때에, MV1, 그리고 루트 MV2, 이게 분리되고 난 뒤에 같습니다. 왜냐면은 초기 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0이었잖아요. 그래서 0은 이쪽으로 가는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속도를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를 플러스로 잡든지 간에 왼쪽을 플러스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왼쪽이 플러스니까 요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2m v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값이 반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 같다라는 양이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쓴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구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써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전체 열 에너지까지 포함시켜 버리면은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되잖아요. 1번 물체 입장에서는, 자, 1번 물체 입장에서는 처음에 가고 있었던 속도로 V1으로 가다가, 즉, 그때의 운동 에너지가 총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였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속도 V로 되면서 아마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찰 열에 의해서 이만큼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80만큼으로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 그러면 당연히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은 20만큼이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자, 마찰력이 요만큼이지요. 요만큼이 운동 마찰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정하게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다고 하면 결국 FS 1 공식이죠. 1 공식. 1 공식에 의해서 이만큼의 열이 빠져나갔다. 자, 이거 정리를 하면요. V1 제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D 값이 있고, 그리고 V 값이 있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언제든 쓰면 되니까, 뮤K도 있죠. 요 값이 있으니까 얘들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물체. 얘도 똑같이 하면 나옵니다. 똑같이 정리를 하면 V1처럼 V2도 이렇게 똑같이 구하면 돼요. 자, 문제는 오른쪽 최종 속도랑 왼쪽 최종 속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같아요. 참고로. 똑같은 V로 썼어요.
자, 두 개를 썼어요. 운동량 보존 하나, 에너지 보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운동량 보존 하나, 에너지 보존 하나. 그렇게 썼으니까 이제 구했던 V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서도 V2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배 차이 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호들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국, 결국 뮤K1을 알아라고 했네. 그럼 뮤K1으로 정리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풀었다면은 한 번 더 그 단위를 비교해보라 했지요. 단위 똑같죠? 참고로 뮤K 값은 그 마찰 계수잖아요. 계수. 그죠? 계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자, V는 미터 퍼섹 제곱이고 미터 퍼섹의 제곱값인데 GD는 미터 퍼섹 제곱에다가 또 미터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D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물리량이 되면서 어, 계수처럼 단위가 없는 양이 됐네요. 자,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리하다가 V 제곱을 안 썼다. 요렇게만 적어버렸다.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쭉 검토하는 것보다는 정답만 보고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뮤K1 값을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식에 넣어보면 됩니다. 뭐 0.2도 넣고 그대로 넣으면 되고 20cm는 당연히 0.2m로 넣어야 되겠죠. 단위 통일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쭉 풀이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그 에너지 보존을 쓸지 운동량 보존을 쓸지 도대체 뭘 써야 될까? 뭐 이런 문제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확연하게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둘 다 해도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등하굣도 직선 운동으로 풀지,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될지,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될지, 도대체 뭘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면 에너지 보존을 먼저 떠올려야 되죠. 먼저 떠올려야 되고 셋 다 만약에 정답이라면 말이야. 그런데 충돌하는 상황, 아니면 분리가 일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운동량 보존이 완전하게 이렇게 성립을 하는 양이기 때문에 바로 는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 상황을 보고 이 문제는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운동량 보존 바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서 여기 마찰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마찰이 일어났을 때 식을 적을 수 있는 게, 자, 등호를 써야 되죠? 등호를 통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뭐였을까? 뭐가 같은지를 써보면 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 동안에 외력이 작용했으니까 운동량 보존 안 일어납니다. 마찰 구간에서 운동량 보존 안 일어나요. 그럼 뭐가 과연 같을까? 에너지가 같은 거죠. 마찰 구간 전과 마찰 구간 후에 에너지가 같다. 역학적 에너지 말고 총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만 썼으면 되는 문제라 그렇게 힘들지 않은 문제예요. 식 전개 과정만 이렇게 쓰면 연립이지, 어떻게 보면. 이 식 하나, 이 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V1, V2, 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끝나는 과정입니다.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자,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자, 이 문제는 서울대학교 물리 면접 문제인데, 서울대학교 면접 중에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자, 상황을 먼저 보여주고 문제를 설명을 할게요. 공을 던집니다. 포수가 받아요. 공은 좀 가볍겠다, 그죠? 자,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10m 길이. 그리고 그네를 타라는 사람의 질량 중심은 그네 발판에 있다. 실의 무게는 무시했고, 그네의 질량도 무시했고, 그러니까 결국 타고 있는 사람의
이 그네 자체의 질량 중심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10m라는 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10m를 진자의 길이로 보고 풀면 된다라는 것이고, 중력과 속도 10입니다. 중력과 속도 10이에요. 근데 뭐 중력과 속도는 해놓고 이렇게 하냐? 이거는 10kg 중인데, 좀 이상하게 해놨네. 자, 사람의 질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두 문제입니다. 자, 쉬는 시간 포함해서 풀면 되니까 한번 풀어보고, 자, 시간은 일단, 쉬는 시간 포함해서 12시 5분, 12시 5분까지 쉴 사람은 쉬는데, 풀이할 사람들은 풀이해야 돼요. 자, 요건 카톡이나 저 채팅창에 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풀이를. 자, 풀이 시작해보세요. 내가 몇 시까지라 했더라? 내가 12시 10분이라 했나? 예, 10분까지 하세요. 문제 풀이 시간 또 있어야 되니까.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자.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쌤이 풀이해서 보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낸 친구가 많진 않고, 풀었다고 자랑은 했는데,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풀었을 것 같아요, 요 1번은. 봅시다, 같이. 자, 여기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해보자.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복원력 구해봅시다. 그러면 최대 진폭에서의 복원력이니까 최대 진폭이 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작용하는 모든 힘이 복원력이 힘이니까요.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를 하면 되겠다. 먼저 mg가 작용하다 보니 mg에 의해서 이쪽 방향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 성분이 있죠? 접선 방향입니다. 자, 두 성분으로 가속도를 저기 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같은 세타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세타인지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그네탁이라는 경우 진폭이 50cm일 때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50cm라고 했으니까 진폭이 50cm다. 그럼 여기가 0.5라는 뜻이네.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폭이, 여기 폭이 0.5m라는 뜻입니다. 여기 폭이 0.5m라는 뜻이죠. 자, 그네 길이는 10m인데, 이만큼 10m인데, 이거의 20분의 1 등분한 정도 길이, 요만큼 정도가 결국 진폭이란 말이야. 그지? 자, 이 정도면 각도가 아주 작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좀 과장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이 10m인데, 요만큼의 진폭이 0.5야. 그러니까 차이가 심하지. 그러니까 요 각도가 아주 작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각도가 매우 작다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진자의 주기 공식을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지. 자, 0.5m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보자. 여기 mg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분해를 하면 결국 아래쪽 해당하는 이쪽 성분은 mg 코사인 성분이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대로의 요 힘은 mg 사인 세타지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보온력은 과연 뭐냐? 보온력은 뭐냐? 보온력은요,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요 힘을 보온력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이쪽 방향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단진자에서의 보온력은 이쪽 접선 성분으로의 힘을 보온력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mg 사인 세타를 구해봅시다. 사인 세타. 여기까지의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 0.5다. 사인 값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사인 값은 10분의 0.5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mg 하고 10분의 0.5 곱하면 나오는데
50kg인 사람이고 중력가속도 10이고 하니까 결국 보온력을 구하라 하면 이 보온력은 계산값이 25N이 나와요. 자, 보온력 mg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m 50, g 10, 사인 세타 10분의 0.5, 10분의 0.5 이렇게 하면 25 나옵니다. 그네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고 그네 타기 운동의 주기를 구하시오. 자,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 잘 표시해야 돼요. 보온력 구해야 되고 장력 구해야 되고 주기 구하고 그래야지 빼먹지 않아요. 자, 장력 구해볼까요? 자, 아까 전에 했었던 거 똑같이 해볼게요. 자,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장력입니다. 장력은 보통 T로 나타내니까 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의 움직임이 요런 직거좌표기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전에 이쪽 성분이 mg 코사인 성분이었단 말이야. 자, 지금 여기 X축 방향, Y축 방향이라고 하면 Y축 방향으로는 가속 운동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력 T는 결국 mg 코사인과 같다. 자, mg 코사인이랑 같다라는 거고 잠깐만 mg 코사인 잠깐만 요거 뭐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요거 장력이 어떤 속도가 있으면, 아, 최고점이지. 최고점이네. 자, 만약에 이게 속도가 있잖아요. 아, 이게 속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있다면은 이쪽 방향 힘, 이쪽 방향 힘, 이렇게 해서 이 장력을 똑같이 mg 코사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속도가 있을 때는 안 돼요. 이 문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 진폭인 순간이니까 요거들하면 정답이거든요. 자, 만약에 속도가 있다. 그러면 F는 MA를 해야 돼요. 이때는. 자, F는 MA. 합력은 MA다. 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순간이잖아. 그지? 아, MA. MA. 요렇게. MA. 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자, 중심 방향으로 이쪽 성분으로 힘을 다 더하면 뭐가 되냐? 장력 빼기 mg 코사인이야. 요게 지금 알짜 힘이다 말이야. 그지? 이 알짜 힘이 ma.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m 여기서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l 반지름이 되는 거죠. v 제곱. 이렇게 넣어서 t를 구해야 돼요. 이때는. 알았죠? 속도가 있다면 말이죠. 자, 여기서는 최대 진폭이라서 속도는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장력과 이쪽 방향, 중력의 한 성분 값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자, mg, m 값 아까 있지요? m 50 있고, 중력 가속도 10 있고, 코사인 성분은 하면 되겠다. 아까 사인 값을 구했잖아. 자, 사인 값이 아까 전에 10분의 0.5였단 말이야. 그지? 한마디로 20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얼마냐? 코사인 값은 결국 이렇게 하면 되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러면 20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렇게 하면 결국 장력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운동 주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주기 공식은 바로 쓰면 됩니다. 주기 공식 T. 자, 아까 장력도 T라고 적었으니까 이거는 뭐 주기라고 적어 놓고 가요. 이렇게 좀 다르게 적어 놔야겠다. 주기 공식은 탄진자 2파이 루트 지분의 L이다. 그지? 이건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그냥 결국 2파이가 나와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공식만 알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이게 할 말이 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요거 풀이를 쌤한테 좀 보내달라 했는데, 너무 안 보내네. 이거 좀만 더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래? 자, 마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너무 많이는 못 주겠고, 요거 30, 32분까지만 다시 고민해봐, 이거. 자,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다른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결국 완전 비탄성 충돌해서 새로운 V 프라임이 만들어졌다. 운동량 보존. 그런데 이때 완전 비탄성일 때 지금 상황입니다. 에너지는 변했을 거예요. 적어졌겠죠, 에너지가. 얼마만큼 적어졌냐? 이때의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만큼 하면 되는데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 운동 에너지가 더 작아서. 자, 요거 V 프라임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나중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M 플러스 M이 여기 분모에 있어 갖고 통분을 하면 결국 요 뒤에 있는 항에 M 플러스 M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쭉 전개가 돼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잠깐만. V, V 프라임. 제곱, 빼기. 잠깐만,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항이 있어갖고 곱해버리면은 네 개의 항이 돼요. 자, 여기서 없어지는 게 생겼죠? 잠깐만. 자, 요 MV제곱, 요 MV제곱 없어지고, 요 MV제곱, 요 MV제곱도 없어지지? 그럼 남은 거 적으면 이렇게 돼요. 요거 어떻게 하고 싶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 있었던 값들 중에 마이너스 값들을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적은 거지.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빼버린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이 값이 결국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 양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작아지게 돼요. 음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충돌을 했을 때 에너지가 손실이 적어야 역학적 에너지가 잘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에너지 손실이 많이 안 일어나려면 결국 요 값 자체가 작아야지, 이 값 자체가. 그치? 이 값 자체가 작아야 에너지 손실이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디에서 충돌하면 좋냐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줍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자, 이게 2번이야, 문제가. 그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최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최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언제 받으면, 예, 최저점에서 받아야 됩니다. 최저점입니다, 최저. 자, 최저점에서 잡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날아가는 이 공을 우리는 스몰 m 질량이 스몰 v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네에 타고 있는 사람 질량 m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하자. 그러면 스몰 v와 라지 v의 차이가 적을수록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저점에서 맞춰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네 타고 있는 사람의 이제 높이를 띄우기 위해서 여기 왔을 때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을 때 밀죠. 그 미는 이유는 멈춰 있잖아요, 일단. 멈춰 있으니까 그때 미는 게 편하지. 아니면 쫓아가서 최저점에서 밀면 더 좋긴 한데 최저점에서 밀면 좋긴 한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거는 일정한 힘을 내가 이제 준다라고 했을 때에 가정을 하고 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 아까 전에 식전개를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V와 V 프라임의 이, 라지 V의 이 차이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잘 보존된다. 에너지 손실이, 에너지 손실이 예, 작아져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받아야 되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향입니다. MV를 가지고 충격량을 줄 거야,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충격량을 주는 것과 이쪽으로 충격량을 주는 거죠. 공의 방향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이 요쪽 약간 각도가 있죠, 각도가. 움직이는 방향에 각도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둬버리는 거잖아. 그지? 근데 최저점 같은 경우는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충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을 비교해봐도 최저점입니다. 방향을 따져봐도 최저점에서 제일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저점입니다. 자, 됐고 이 조건에서 그러면 다섯 개의 야구공 모두 받은 후에 최대 진폭은 얼마인지. 자, 잘 보세요. 진자 운동에서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가 편의점이라고 치고, 자, 이렇게 하자. 진폭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요만큼이 진폭이에요. 맞지요? 요만큼이 진폭이에요. 요만큼이 진폭이다. 잠깐만, 질문이 있어갖고. 음, 만약에 이제 최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쏜다 해도, 결국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아까 전에 우리 수식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 속도의 차이가 작아야 에너지가 많이 보존되잖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일 때에 식 전개를 아까 해보니, 잠깐만. 질문이 있으면 저기 전체 채팅창에다가 띄워줘요. 친구들도 질문을 좀 보게.
자, 재현이가 질문하고 있던 것을 쌤이 지금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좀 질문을 해봐요. 말하다 만에.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언제 말이 끝날지 몰라서. 자, 그러면 최대 진폭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최대 진폭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요거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풀이에서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볼게요, 같이. 자, 먼저, 왔다 갔다 할 때의 이때의 속도가 최대 지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한 개 한 개씩 한번 쌓아보면, 얘가 날아가고 있는 이 속도에 의해서, 만약에 뭐, 운동량이 P5라고 할까? P5라고 하자. 그리고 최저점에서 움직일 때에 이때의 뭐 저기 운동량을 P1이라고 하자. 그러면 한번 합쳐져요.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쌤이 표시한 총 운동량을 더하면 P0 더하기 P1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 던졌을 때의 운동량이자 받고 난 뒤에 운동량이기도 합니다.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이 요만큼 있고, 충돌 후에도 당연히 똑같은 운동량이 있죠. 한 개를 던졌을 때,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 당연히 똑같습니다. 한 개 던집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할게요. 두 개째 던집니다. 두 개째 던지면, 자, 지금 적었던 이게 포수의 운동량일 거 아니야, 그지? 자, P0 더하기 P1으로 또 최저점에 와 있을 건데, 야구공은 하나 더 날아오죠. 야구공이 하나 더 날아와요. 자, 이게 두 개 던졌을 때의 충돌 전 운동량이자 당연히 충돌해도 똑같은 운동량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2P0 더하기 P1이 되는 거고 다섯 개를 쏘면은 다섯 개를 쏘면은 결국 5P0 더하기 P1이 돼요. 자, 이게 아래쪽에서 받았을 때의 최종 운동량을 말하는 거고 자, 진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진폭. 자, 요거 1-1번 문제에서 보면 아까 전에 주기 t가 얼마라고 했냐? 자, 주기가 정답이 2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공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v분의 2파이 r이야. 그지? l이라고 적어볼까요? 여기서는 l이니까요. 자, 그 말은 뭐냐? v랑 l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v랑 l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아, 미안해, 미안해. 이 L이 아니야, 참. 이거 R로 해야 되고, 이거 뭐냐면, 요 진폭 R을 말하는 거야. 요 진폭이 R이야. 음. 자, 이게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원운동이라고 생각해봐. 원운동에서의 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면, 결국 왔다 갔다,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이것에 대한 이 진폭이 R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 속도를 말하는 거죠. 적선 방향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한마디로 진폭이 결국 이게 2파이가 나온다는 말은 진폭이 속도랑 같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폭인데, 참고로 진폭이랑 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이 속도는 운동량 보존으로 구하면 되겠다. 자, 5개 다 받아요. 그러면 5개 다 받으면 야구공 5개, 그리고 원래 사람의 질량, 요거 나중에 5개 받았을 때의 뭐 속도가 되겠다, 그지? 이게 결국 처음 운동량, 저기, 저 뭐냐, 처음 운동량과 같아야 되는데, 자, 잠깐만. 이게 25, 25, 25, 25, 자, 5개가 날아오는 운동량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사람의 속도가 V1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과 그 나중에 날아왔었던 운동량들 다 합치면은 이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OP0, OMV.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수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지 M에다가는 50kg 집어넣으면 되고, 자, V1은 뭐냐? V1, 이거 R1입니다. 아까 주기 공식을 통해서 V랑 R이랑 똑같다 했잖아. 이 R이 뭐냐? 우리 아까 1-1번에서 풀었던 이 진폭을 말하는 거야. 아까 뭐였어, 이거? 진폭이 아까 0.5지 않았나? 0.5? 50cm? 그지? 그래서 여기 0.5가 진폭이니까 속도도 0.5다. 0.5. 요게 MV. 그 다음에 스몰램은 야구공 질량이 200g이니까 0.2. 속도, 야구공 속도는 나와 있습니다. 90km per hour를 미터 퍼 섹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25m per sec 나옵니다. 25m per sec 나와요. 그래서 여기 25, 15 넣으면 되고, 여기도 질량 다 놓고 하면 결국 V5, 5개 다 받았을 때의 속도는, 또는 51분의 50이 나와요. 자, 이게 V5이자 R5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R5가 왜 V5냐? 요거. 주기가 진폭이랑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지? 주기는 진폭이랑 상관없단 말이야. 왜냐면 진폭이 커지면 속도도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파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V와 R의 관계를 가지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뭐 V가 R이랑 몇 배 차이 난다. 그럼 여기서도 몇 배 차이 나는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1-3번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다른 단원 배울 때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아까 전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확인했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쌤도 문제 풀고 난 뒤에 한번 더 정리를 한 거지. 문제 풀면서 왜 하필 저 지점에서 클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처음에는 안 하고 답을 당연히 여기겠지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생각하면서 아까 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여기 제일 위에 왔을 때 미는 것이었지만 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게 왠지 더 빠를 것 같아서 더 에너지가 손실이 더 적었을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식으로 밝혔던 거였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빨리 끝낼게요. 자 위에서 맞추면 위에서 맞추면 좋은 점이 있다. 이만큼의 높이를, 이만큼의 높이, 위치 에너지를 처음에 추가된 질량으로 마치 위치 에너지가 추가가 돼서 이쪽으로 가면서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제일 낮은 곳에서 받아버리면
운동 에너지 추가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추가하는 게 좋을까? 운동 에너지 추가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교를 선생님이 에너지의 손실로, 시험 손실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